우리 집은 대대로 의사 집안입니다. 당신네는 뭐 있습니까? 권영석 교수의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고급 한정식집 프라이빗 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수술칼처럼 날카로운 그 말은 순간 모든 사람의 심장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울 강남 오후 2시 넓은 통유리와 현대식 인테리어, 세련된 조명빛이 공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방 안 공기는 왠지 싸늘했습니다. 처음 만남을 축복해야 할 상견례 자리가 권영석의 한마디로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입니다. 윤지혜는 시선을 떨군 채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26, 성실하고 조용해 늘 주변에서 참한 아이라 불리던 그녀는 오늘만큼은 한껏 단정하게 보이고 싶어 새벽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죠. 그러나 방금 전 신랑 아버지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설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사실 1시간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지혜와 부모님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부터였죠. 서울 강남의 유명 한정식집 앞. 택시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의 단정한 모습이 내렸습니다. 아버지 윤상호는 60, 오래된 검은색 정장을 깔끔히 입었고 어머니 한미정은 50대 중반, 은은한 회색 투피스로 단아함을 드러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고요한 품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지배인이 재빨리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권 교수님 일행이시죠? 그의 얼굴에는 잠시 머뭇거림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신랑 측에서 전해 들은 의사 집안의 화려한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겠죠. 아닙니다. 저희는 신부 측 가족입니다. 윤상호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은근한 품격이 묻어 있었지만 지배인의 표정에는 잠깐의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은 재빨리 태도를 고쳐 윤지의 가족을 창가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단정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신랑 측에서 미리 자리를 지정해 둔 듯 했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지배인의 안내에 따라 세 사람이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신랑 측 가족이 도착한 것이었죠.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권영석 교수였습니다. 50대 후반 3대째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집안. 각이 살아있는 맞춤 정장에 윤이 흐르는 구두, 어깨를 곧게 펴고 걸어오는 모습까지. 그는 마치 학회 무대 위를 걷는 듯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권영석의 아내 박선영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눈에 띄는 명품 핸드백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벌써 와 계셨네요? 박선영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눈길은 은근히 윤지의 가족의 소박한 차림새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 감춰진 우월감은 숨기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들어온 이는 신랑 권민준이었습니다. 28,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지혜와 잘 어울리던 남자였지만 오늘은 어딘가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까다로운 성격을 잘 알기에 괜히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권영석이 자리에 앉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상대를 평가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상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고 한미정 역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윤지혜는 긴장된 얼굴로 신랑 권민준을 바라보았고 민준은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리는 어디든 앉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권영석이 창가 구석 테이블을 힐끔 보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배인이 물과 메뉴를 가져다 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과 태도는 자연스럽게 권영석 쪽에 더 쏠려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권영석이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윤지혜 씨가 참 착하고 단아하다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한미정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권영석은 물잔을 들어 올리며 여유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집안 배경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의사 집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 말에 지혜의 마음은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권위적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권영석이 윤상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질문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윤상호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해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권영석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직 현역이라 늘 바쁩니다. 맡은 환자도 많고 병원 운영에 직원들까지 챙기려면 쉴 틈이 없죠. 곁에서 박선영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곧 병원 확장도 계획 중에 있어요. 그녀는 일부러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권영석이 가슴을 펴며 덧붙였습니다. 의료계라는 게 단순히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가문, 인맥, 두루 갖춰야 하거든요. 권민준이 아버지의 말에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조금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권영석은 손을 내저으며 단호히 잘랐습니다. 민준아, 이런 자리에선 오히려 솔직해야 하는 거다. 그는 윤상호 부부를 향해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 털어놔야 나중에 불편한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미정이 조용히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인내심으로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듯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윤지혜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과연 이 상견례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혜 어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박선영이 한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요즘은 여성분들도 다들 일하시잖아요. 저도 남편과 비슷합니다. 한미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은퇴하고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역시 평범한 집안이구나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권영석이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남자가 주문하는 게 맞죠. 그는 슬쩍 윤상호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상대방 의견도 존중해야겠지만 말입니다. 윤상호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하게 주문하십시오. 저희는 특별히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품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영석은 그 겸손을 오히려 위축된 태도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지배인. 그가 손을 들어 부르자 지배인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특선 코스로 주세요. 와인도 좋은 걸로 한 병. 네, 알겠습니다. 지배인은 정중히 주문을 받아 적었지만 정작 윤지의 가족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권영석의 뜻대로 흘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후 권영석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신가요? 요즘 집값이 장난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권민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권영석이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는 조용히 있어라. 그는 윤상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양가에서 어떻게 분담할지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상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말씀은 좀 곤란합니다. 권영석이 얼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결혼이라는 게 감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선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세상에도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어야죠. 특히 우리 같은 의사 집안에서는 체면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윤지혜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민준과의 결혼을 꿈꾸며 가슴 설레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결혼 이야기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불안만 커져갔습니다. 잠시 후 와인이 나오자 권영석이 직접 잔을 들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의 가족에게는 형식적으로만 잔을 채워주고 자신과 아내의 잔에는 넉넉히 와인을 따랐습니다. 자, 건배하시죠.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니까요. 건배합니다. 모두 잔을 들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특히 한미정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권영석이 와인을 한 모금 삼키고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호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 75학번 출신입니다. 권영석이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만 35년, 오직 환자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한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죠. 박선영이 거들었습니다. 시아버님도 의사셨고 친정아버지도 대학병원 원장님이셨어요. 권영석의 얼굴에 더욱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직업이 아닙니다. 책임과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그런 정신이 있어야 세상도 제대로 돌아가는 법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말에 권민준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좀. 하지만 권영석은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민준아, 이건 교육이다. 그는 다시 윤지의 가족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집안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금방 티가 나죠. 박선영이 한술 더 떴습니다. 말투에서부터 생활 태도까지 배운 집안은 다르더라고요. 윤지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권영석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학교는 나왔지만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윤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권영석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요즘은 명문대 출신 여성들도 많은데 말이죠. 한미정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꾹 눌러 참아왔던 분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지만 딸을 위해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착한 게 제일이죠. 윤상우가 부드럽게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결국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권영석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박선영이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눈도 있으니까요. 마침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식탁 위 공기는 오히려 더 차갑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권영석 부부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했습니다. 반면 윤지의 가족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특히 지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죠. 음식이 본격적으로 나오자 권영석은 더욱 노골적으로 윤지의 가족을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혼인 조건 같은 건 미리 정해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는 젓가락을 들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이야기는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권민준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조심스레 말했지만 권영석은 곧바로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아니다. 이런 건 미리 정해야 한다. 그는 윤상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 문제 말입니다. 신혼집은 우리 쪽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처가 식구들 문제는 깔끔했으면 합니다. 그 말에 윤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대강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신부 가족이 경제적 도움이나 생활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저희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윤상우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입니다. 권영석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요즘 시대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박선영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말이에요. 친정 식구들이 자꾸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 한미정이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서는 오랜 시간 길러온 절제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딸의 일에 간섭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미정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지혜는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예요? 권영석이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의 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식탁 위 공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권민준이 급히 끼어들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윤지혜가 황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권영석은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학벌과 가문이 곧 인생입니다. 권영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결혼도 예외가 아니에요. 당신네는 뭐 있습니까? 그 말은 완전한 도발이었습니다. 상대의 사회적 지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식탁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상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꾹 참아왔던 것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의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안에는 날선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예. 권영석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지금 예의 없게 구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권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권영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이건 현실이다. 그는 윤지의 가족을 훑어보며 차갑게 이어갔습니다. 의사 집안과 평범한 집안은 격이 다르다. 마침 지배인이 다음 요리를 가져왔지만 아무도 음식에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권영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좌석을 다시 정리할까요? 이런 자리는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민준이 만류했지만 권영석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라. 그리고 윤상호에게도 손짓했습니다. 남자끼리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윤상호와 권민준은 권영석을 따라 테이블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원래 자리에 남겨진 것은 윤지혜와 한미정 뿐이었죠. 잠시 후 지배인이 물잔을 가져다 놓았지만 태도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지혜 모녀에게는 소홀했고 눈치를 보며 권영석의 기세에 더 맞추는 듯 했습니다. 의사라는 건 결국 가문이 다 만든다고 봅니다. 권영석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윤상우가 담담히 반응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내면에는 인내가 한계치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권영석은 단정적으로 잘라 말했습니다. 병원 생활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한편 테이블에 남겨진 윤지혜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민준과의 결혼을 꿈꾸며 이 자리에 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 한미정은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그녀가 낮게 속삭였지만 눈빛 속에서는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권영석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정리한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앉았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종업원에게 불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리 펴고 똑바로 서. 마치 병원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호통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종업원이 당황해 자세를 바로 하자 권영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권영석은 슬쩍 한미정을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비전문가 티가 좀 나시네요. 이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아닌 사람은 모두 격이 떨어진다는 식이었죠. 윤지혜의 가슴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지만 민준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견디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시댁과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한미정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인내심으로 단련된 그녀였지만 딸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알기에 묵묵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금 이 순간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을 뒤흔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권영석의 오만함은 계속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학 지식조차 없죠.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에 한미정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쯤은 견딜 수 있다고 자신을 다잡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권민준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지혜 가족분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기분 나쁘다니? 권영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단 말이냐? 박선영이 남편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윤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하다고? 권영석이 비웃었습니다. 이게 심한 거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의사 집안에서는 이런 게 기본이에요. 박선영이 한술 더 떴습니다. 못 참겠으면 애초에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그 순간 윤상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강한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십니까? 권영석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한테 불만이라도 있으신가요? 불만이 아니라 예의 문제입니다. 윤상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선을 넘었다고요? 권영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뭐가 선을 넘은 겁니까? 순식간에 두 남자가 마주서서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배인도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희 딸과 가족을 무시하는 발언들 말입니다. 윤상우가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집안 배경이 어떻다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의? 권영석이 큰 소리로 웃어버렸습니다. 당신들이 예의를 논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 말은 완전히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윤지혜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고 한미정의 손이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권민준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하다니 뭐가. 권영석이 아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현관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의 중년 의사 몇 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근처 병원 모임을 위해 온 듯했죠.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분이 혹시 한미정 교수님 아니십니까? 다른 일행들도 동시에 고개를 돌리며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존스 홉킨스에서 공부하셨던 그 한미정 교수님? 진짜 그분이신가요? 식당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권영석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며 윤상우를 몰아붙이고 있었기에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진짜 의학을 알기나 합니까? 개인 병원도 못 가진 집안이 뭘 안다고. 그때 현관 쪽에서 울려 퍼진 큰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교수님, 식당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중년 의사들이 일제히 박미정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에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순간 식당 전체의 시선이 박미정에게 쏠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주부라며 무시당하던 여인이 사실은 의료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교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박미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움직임은 담담했지만 오랜 세월 몸에 밴 품격이 고스란히 묻어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잡아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병원장님도 아직도 늘 말씀하십니다. 교수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 과가 있다고요. 한 의사가 눈빛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지배인도 허둥지둥 자세를 고쳐 잡으며 황급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윤지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다니. 그녀는 믿기 힘들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의사가 윤상호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윤상호 교수님도 함께 계셨군요. 예전에 강의해 주셨던 내용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권영석의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학계에서 존경받는 원로 교수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개인병원 원장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형식적인 고개 끄덕임 뿐 특별한 존경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미정과 윤상호에게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권영석의 손이 허공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중년 의사들은 여전히 박미정과 윤상호 앞에서 공손히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따님의 결혼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들은 정중히 인사한 뒤 뒷자리로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당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권영석 부부는 의자에 굳은 듯 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뽐내던 명문 개인병원 집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초라하게 들리는지 본인들도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권영석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손끝마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교수님이신 줄은. 옆에 앉아 있던 최명숙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박미정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고 그 안에는 딸 앞에서 당한 모욕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상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직함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은 예의지요. 그 말에 식당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권영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은 명문 의사 집안이다. 당신네는 뭐 있습니까? 그 오만한 말이 이제는 부끄러움과 굴욕으로 되돌아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딸 앞에서 당한 모욕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대결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한미정 교수와 윤상호 원로 교수, 그리고 완전히 기가 죽은 권영석 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다 옛날 이야기죠. 저는 그냥 개인 병원 진료 보느라 바쁘니 교수님들처럼 큰일을 하신 분들에 비하면. 목소리는 떨렸고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한 태도가 식당 안 사람들 모두의 기억에 생생했기 때문이었죠. 박미정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 학문을 이끌었던 사람만의 품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권 원장님. 박미정이 그를 부르는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급자가 후배를 호명하듯 무게와 위엄이 담겨 있었죠. 권영석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예, 교수님. 평생 몸에 밴 습관처럼 존칭이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방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죠. 특히 평범한 가정은 의사 집안과 격이 다르다던 발언 말입니다. 박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권영석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윤상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당신네는 뭐 있냐고 하셨지요. 우리 집안에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다만 환자를 위해 헌신한 세월과 학문을 지켜온 양심만 있을 뿐이지요. 최명숙은 아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명품 가방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진짜 품격 앞에서는 값비싼 장식품 따위가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황급히 일어나 부모 쪽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곧장 윤지혜의 부모님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아, 너는 잘못이 없다. 윤상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한 말은 어른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윤지혜도 복잡한 심정이었다.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것도 놀라웠지만 권영석 원장의 태도, 변화가 더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지배인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박미정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다. 지배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다는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셨지요. 지배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권영석의 눈치를 보며 윤지의 가족을 홀대한 장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인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권영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원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박미정은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무례한 정도가 아니었죠. 의사라는 이름을 내세워 환자 가족을 무시했고 제 딸 앞에서 부모를 모욕했습니다. 윤상우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그게 권 원장님이 말하는 명문 의사 가문입니까? 권영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의사 집안의 권위가 얼마나 허울 뿐인지를 드러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미정은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아까는 평범한 집안은 격이 다르다고 하셨죠. 저는 30년 동안 의대 교수로 수많은 의사를 길러냈습니다. 해외에서 연구한 시간까지 합치면 제 인생 대부분을 환자와 후학을 위해 바쳤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권영석이 뱉은 말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명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박미정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라면 누구보다도 인격과 품격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환자와 그 가족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의사일 수 있을까요? 윤상우가 덧붙였습니다. 의학은 권력이 아닙니다. 학벌과 집안이 높다고 해서 남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지요. 권영석은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의사 가문의 자부심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다. 교수님, 원로 선생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버지가 평소에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도윤아, 변명하지 마라. 윤상우가 엄하게 잘랐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해야 한다. 윤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도윤과의 결혼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처음 알게 되어 마음속 깊이 자랑스러움이 일었습니다. 박미정이 마지막 통보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발언들, 특히 제 딸과 저희 가족에 대한 모욕,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이제 권영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체면과 권위는 이미 무너졌고 남은 길은 진심 어린 사과뿐이었죠. 박미정이 단정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천천히였지만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진짜 품격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사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었죠. 식당 밖에서 아직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 의사들의 눈빛이 권영석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학문과 윤리를 앞세워야 할 자리가 허세로 가득했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윤상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권영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와 한 교수님, 윤 교수님 가족을 무시했습니다. 집안 배경을 들먹이며 모욕했고 환자를 대하듯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박미정이 더 구체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권영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의 윤리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의사는 남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동료를 존중해야 하는 건데 저는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사과하세요. 제발.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권영석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 씨. 내가 너무 무례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었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명숙도 눈물을 흘리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앞으로는 서연 씨를 친딸처럼 생각할게요. 하지만 박미정은 아직 단호했습니다.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라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품격을 보여야 합니다. 명함에 새겨진 직함보다 중요한 건 인격이에요. 윤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의학은 권위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오는 겁니다. 식당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무언가를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권영석은 마지막으로 머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교수님, 윤 교수님. 앞으로는 진짜 의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식당 안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잔잔한 박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두가 감동받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아. 박미정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권 원장님,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진정한 존경은 권위가 아니라 인격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그제야 권영석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정말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낀 것이었죠.
최명숙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반성할게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서연 씨를 아끼겠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벌하던 공기가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시작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윤상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군요. 저녁 햇살이 식당 창가로 스며들며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디저트를 나누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부모님을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높은 직함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보여준 그들의 품격과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영석 역시 집으로 돌아가서 오래도록 깊이 반성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가문의 자랑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의사의 길은 권위가 아니라 겸손과 존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후 도윤과 서연의 결혼은 무사히 성사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는 웃으며 아이들을 축복했고 진정한 가족의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한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